자, 지금부터는 교과서 52페이지부터 저 뒤에 57페이지까지 있는 학습활동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목이 아픈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습활동은요, 저 위에 있듯이 정보의 수집 그리고 선별 재구성에 관한 학습활동입니다.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수집한 정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거, 주제에 적합한 거, 그래서 주제를 바탕으로 선별해야 하고요. 그리고 선별된 정보들도 비슷한 것들끼리는 묶고 상하관계에 따라서 체계화하는 재구성 과정을 거쳐야 하죠. 자, 1번을 보면요. 지금 수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지금 아직 선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한국 문화의 세계화라는 주제에 따라서 걸러낼 겁니다. 그리고 관련 있는 것끼리 묶을 겁니다. 그래서 수집, 선별, 재구성 과정을 요 가나다라 마와 함께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무슨 수집이 있나요? 그렇죠. 직접 수집과 간접 수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나다라 말을 직접 수집인지 간접 수집인지 판단해 보고요. 주제에 비추어서 적합하면 살려두고 안 적합하면 바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터뷰는 직접 수집의 방법입니까? 간접 수집의 방법입니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름에 선생님 방금 말한 거에서 나왔죠? 무슨 수집? 얘는요, 직접 수집입니다. 직접 수집의 방법으로 수집한 이 가 정보가 주제에 비추어 적합한지 보면 한국 문화의 세계화라는 주제는요,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뻗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가에 보면 우리나라 문화 뭐가 나옵니까? 우선은 누구랑 인터뷰했는지 대상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이랑 전화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국어는 우리의 문화죠. 맞죠? 그러면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서 한국 문화에 적합한 대상이긴 해요. 자, 그러면 세계화의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나오는 세종학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이 세종학당을 지정해서 우리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총 43개국에서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종학당은 뭐 하는 데냐면요.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죠. 외국인 대상.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국어, 한글이 뻗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 문화의 세계화라는 주제에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적합하죠. 그래서 이 정보는 살려둬도 되는 정보입니다. 자, 두 번째 수집한 정보를 볼게요. 두 번째 수집한 정보는요, 어디에서 왔냐면 구글 트렌드를 출처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터넷 매체죠. 구글 트렌드를 출처로 K-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전 세계에서 검색되었는지 그 지수의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에서 수집한 정보, 무슨 수집이지요? 그렇죠. 얘는 간접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주제에 적합한지 판단해보면요. K-팝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 문화가 세계에서 많이 검색된다. 이게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K-pop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K-pop이라고도 잘 안 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코리아의 K자를 따서 K-pop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 노래를. 그러면 이 K-pop이라는 단어가 해외에서 인터넷에 쳐보는 횟수가 2008년에는 거의 없었는데 2012년에는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화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되는 주제에 적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면 세 번째 직접 수집, 간접 수집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요, 다 정보의 출처인 가트너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가트너는 미국의 설문조사 업체입니다. 업체. 그러면 저 앞에 우리 본문에서 설문조사는 직접 수집이었어. 그러니까 다는 직접 수집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까? 아니죠. 자, 지금 이거는 본인이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가트너라는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지금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접 수집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 정보가 한국 문화의 세계화라는 주제에 적합한가? 답 나왔죠? 한국과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그 시장이 글로벌 점유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 일본은 점점 떨어지고 조금 반등한 거에 비해서 떨어지다가 조금 올라간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화가 되었네.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세계화가 되었네. 그러면 주제에 적합합니까? 아니죠. 자, 지금 이 메모리는요, 우리 문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요, 다 정보는 선별을 해야 한다면 버려야 하는 정보가 되겠죠. 자, 라는요, 소설 엄마를 부탁해 미국을 사로잡다 라는 제목의 MBN 뭐죠? 그쵸. 방송 매체입니다. 방송 보도. 자, 이 방송 보도를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 방송 보도를 내 글에 정보로 쓰겠다 하면 이것은 너무 쉽죠? 간접 수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주제를 비추어 보면요, 소설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죠. 이 소설이 미국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영문판이 나오고 해외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설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갔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 적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마는요, 아리랑의 세계화입니다. 그냥 이거는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정보 수집의 방법은요, 세계일보라는 기사입니다. 따라서요, 얘는 간접 수집이고요. 신문 기사를 자신의 글에 정보로 수집해 온 거고요. 그리고 얘는 주제에 비추어 적합한지 보면 바로 나와 있죠. 세계화. 네, 아리랑이 세계화된대요. 아리랑 역시 우리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 역시 주제에 비추어 적합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다 했으면 저 옆에 답은 그냥 쓰기만 하면 될 겁니다. 하나 여기서 하고 갈까? 자, 이제 정보에 수집했고요. 선별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재구성해야 할 텐데 지금 5개 수집한 정보 중에 하나 버리고 남은 거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의 정보를 둘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성 있는 것끼리. 옆에 그 교과서 페이지 보면 묶어놨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정책 차원의 정부 차원에서 우리 문화를 세계로 보급한 거를 찾아라 해서 가는 나와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 우리 정부 정책 차원으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보급하는 거 뭘까요? 그렇죠. 자, 가는요. 마와 한 세트고요. 그리고 정책 차원의 문화 보급 현황의 반대는요. 정부의 반대. 개인, 민간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노력해서 우리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머지 나와 라가 한 세트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정답만 쓰겠습니다. 정보 수집의 방법 쓰면 되고요. 버려야 할 정보는 다고. 다. 왜냐하면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통일성을 저해한다. 그럼 이제 재구성해 봅시다. 여기 수집, 골라라, 선별, 이제 묶어라, 재구성. 어떻게 하냐면 정책 차원의 문화 보급 현황은 가와 마고, 민간 차원의 문화 전파 현황은 나와 라다. 이렇게 묶자. 됐죠? 자, 다음은요. 그 밑에 있는 거의 정답인데요. 선생님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정답만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습 활동으로 갈게요. 다음 학습 활동은 내용 조직하기에 관한 겁니다. 내용 조직하기 내용이 좀 많죠? 앞에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내용 조직하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용을 조직할 때는요.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해야 합니다. 1번. 기억나죠? 자,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내용 조직을 한 후에는요. 일반적인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조직은요. 정보 전달의 일반적인 내용 조직 방법은 처음, 가운데,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대상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할 때는요. 시간적 순서, 공간적 순서,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본문 내용 기억납니까? 자, 그리고 나온 내용이 그거는 이제 크게 처음, 가운데, 끝, 시간적 순서, 공간적 순서, 논리적 순서, 이거는 그 전체로 쳤을 때 큰 뭉텅이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면요. 좀 더 작게 더 안으로 들어가서 한 문단 안에 들어간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는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한 내용 전개 방법이 있다. 세부 내용 전개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 학습 활동은요. 내용 조직하기 중에서도 세부 내용 전개 방법에 관한 거였습니다. 세부 내용 전개 방법은요. 무슨 성에 따라서 위에 거 3개, 밑에 거 8개, 총 11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성? 그렇죠. 시간성에 따라서요. 시간성을 고려한 세부 내용 전개 방법, 서사, 과정, 인과 있었고요. 그 밑에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용이 전개되는 방법에 예시부터 시작해서 예시, 정의부터 시작해서 묘사, 유추까지 8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글에는요. 총 4문단이 있습니다. 각 문단 내용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문단에요. 세부 내용 전개 방법 총 11가지 중에 한 가지씩 총 4가지의 세부 내용 전개 방법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학습 활동의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재능 기부의 의미를 설명하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재능 기부의 의미를 설명한다. 딱 무슨 세부 내용 전개 방법이 들어갔는지 예상이 되죠. 재능 기부란 개인이 가진 재능을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 내용 전개 방법 중에 얘 이름은요. 그렇죠. 정의입니다. 시간성 고려한 건가요? 안 한 거죠.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의 그 의미, 개념을 풀어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문단은요. 이렇게 재능기부의 정의를 통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전개되고 있죠. 자, 두 번째 문단은요. 재능기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단에서는 재능기부의 특징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재능기부의 특징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재능기부의 특징은요. 첫 번째, 재능기부는 개인의 재능에 따라 다르다. 재능기부 해본 사람 있습니까? 재능기부는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노래를 그냥 무료로 해주고요.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해주고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기 재능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교육봉사 이런 것들도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재능기부입니다. 그런데요. 재능기부는요. 개인의 재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부할 수 있는 재능기부의 형태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기부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할 수 있는 재능기부는 다릅니다. 왜냐? 개인의 재능이 다르니까. 그게 재능기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특징 1. 그리고 재능기부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재능기부는 지속적인 기부 형태입니다. 특징 2. 재능기부는요. 나의 재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노래를 잘 부르면 오늘 노래 잘 부르고 내일부터는 성대가 망가져서 노래를 전부 못 부릅니까? 한번 부르고 나면? 아니죠. 재능은요. 개인의 내부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계속 샘솟아요. 마르지 않는 샘.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인 기부 형태입니다. 그런데요. 재능기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문단에서 사실 그러면 이 두 문장만 쓰면 내용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문장짜리를 이렇게 길게 4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재능기부의 특징 두 가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무언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세부 내용 전개 방법을 사용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서 사용한 세부 내용 전개 방법은요. 재능기부는 개인의 재능에 따라 다르다. 앞에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앞에도요. 뭐뭐에 비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지만 역접이잖아요. 앞에는 반대인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봉사활동이 있죠. 봉사활동은요. 다 같이 학교에 봉사 오면은 뭐합니까? 방학 때. 다 같이 똑같은 청소하죠. 고아원에 다 같이 봉사활동 가면 뭐합니까? 똑같이 다 같이 청소하거나 애들이랑 놀아줍니다. 그런 봉사활동은요. 일괄적인 모두 같은 노동을 제공하지만 재능기부는 개인의 재능에 따라 달라 라고 하면서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봉사활동과 재능기부 두 개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아닙니다. 대조입니다. 비교는요. 두 개의 공통점을 기준으로 견주는 거고요. 봉사활동과 재능기부처럼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점을 가지고 서로를 견줄 때는요. 대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도 앞에 비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재능기부는 지속적인 기부 형태인데 뭐는 재화기부,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는 재화기부는 매우 일회적입니다. 맞죠? 돈을 매일매일 50만 원씩 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겠죠. 한 번 마음 크게 먹고 하는 겁니다. 재화 기부가 일회성인데 비해 재능 기부는 지속적인 기부 형태다. 재능 기부의 두 번째 특징을 뭐랑 대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재화 기부와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는요, 재능 기부의 기원과 발달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의 전체 내용 정리만 보더라도 지금 무슨 성이 들어갔다라는 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시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사, 과정, 인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시간을 우선 찾아볼게요. 지금 이 글이 이 문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부 내용 전개 방법을 찾는 데는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제일 간단하거든요. 우선 1993년 그리고요. 저 밑에 가면 그 후 그리고요. 세 번째는 오늘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뒤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재능 기부는 1993년에 이랬는데 그 후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고 그리고 오늘날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재능 기부가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발달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맞죠? 지금 각 시간에 따라서 일어난 재능 기부와 함께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방식 서사입니다. 서사 무슨 뜻이냐면 사건을 서술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서술하고 있죠. 자, 마지막 문단은요. 재능 기부의 의의입니다. 재능 기부의 의의도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가 의의, 좋은 점, 재능 기부가 왜 좋은지를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보면요. 재능 기부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재능 기부를 하다 보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 능력이 개발됩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재능 기부는요. 고아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가서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국어 선생님이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이 재능 기부를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에게 가서 한글을 가르쳐 주다 보면은요. 그 일이 곧 선생님의 직업이고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걸 하다 보면 그 경험이 축적되고요. 제 능력도 더욱 개발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재능 기부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재능 기부의 첫 번째 의의고요. 두 번째는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의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라는 개인들이요. 재능 기부를 하다 보면 사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나에게 과분한 방법도 아니고 나에게 나의 능력을 다 발휘 못하는 방법도 아니고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장치가 되겠죠. 재능 기부라는 것은.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재능 기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사용한 세부 내용 전개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앞뒤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보면요. 예가 있습니다. 때문에, 때문이다. 자, 때문에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떠한 세부 내용 전개 방법이 사용됐을까요?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니까 인과겠죠. 인과.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신의 기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한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 능력이 더욱 개발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거의 원인이 뭡니까? 재능 기부는 자신의 직업이나 특성을 살린 활동이니까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원인이 되고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재능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결과가 됩니다. 자, 요 문단에 사용된 세부 내용 전개 방식 인과 인 같은 모르는 사람 없죠. 인 원인 할 때 인 과 결과 할 때 과 됐습니까? 자, 밑에 위에 글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은요, 중심 내용들 쓸 수 있을 거고, 재능기부에 소개하는 문단에서는 정의라는 세부 내용 전개 방법을 통해서 재능기부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중심 내용 재능기부의 특징 2가지 이야기했죠. 그때는 봉사활동, 재화기부와 대조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재능기부의 기원과 발달을 이야기할 때는요, 저 1993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재능기부가 어떤 일이 있어 왔는지 서사라는 세부 내용 전개 방법을 통해서 지금 글을 전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재능기부의 의의를 밝힐 때는 인과 방식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재능기부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랑 1번, 2번 학습 활동 했습니다.